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고 박사님은 지금도 뭐 한창이시지만 만약에 은퇴를 하시면 어떤 좀 취미를 갖고 싶으세요? 아, 저는 오랫동안 생각한 건데 네. 은퇴를 하고 나면 국내도 있지만 네. 해외 봉사단 가서 기본적으로 한 1년, 2년 해외 봉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이야, 되게 좋은 일을 계획 중이시네요. 네네네. 근데 그 나이에 정말 그 나이밖에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무조건 해보려고요. 봉사라는 게? 네네네. 해외 봉사. 해외 봉사는 또 네네네. 굉장히 큰 마음을 또 먹어야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가족들하고 동의도 필요한 거고 네. 책임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체력적인 것도 있는 거고. 그것보다는 가족을 좀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세요. 네네. 연세가 많으신데 물론 지금도 뭐 연세에 비해서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연세를 드실수록 뭔가 이렇게 좋아하고 관심 있고 취미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또 제가 또 시니어 콘텐츠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취미생활 그중에서 문화생활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문화생활을 즐겁게 하는 그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TV를 시청하시는 시니어분들께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생활 중에서도 그 공연 관람하시는 시니어층들이 또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한 또 팁도 필요하고. 근데 공연 관람도 취미니까요. 맞아요.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장일범 음악평론가를 모시고 클래식 공연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하는 장일범입니다. TV와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대학교에서 이 성악과에서 또 배우 교수로 또 학생들을 오페라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연 해설 굉장히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또 클래식을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많이 알려줄까, 또 대중을 어떻게 하면 클래식화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면서 이 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네. 그 평론가님의 네.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지금 저는 얘기만 들어도 그쵸. 이분도 정말 하는 일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신데 사실 네. 공연 전문 월간 네. 기자에서 또 뒤늦게 성악도로도 변신하셨고 네. 그런데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어보죠. 기자에서 성악도로? 네. 어떻게 된 거죠? 원래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노래를 좀 잘한다고 이제 음악 선생님들이 그러셔서 네. 저도 좀 성악과에 진학을 하고 싶다 오. 이렇게 집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안에 뭐 그림한 사람도 많고 음악한 사람도 너무 많은데 이 성악 잘못하면 이제 잘 못 살 수가 있다. 어렵다. 예, 어렵게 살 수 네네. 있다. 항상 그래서- 부모님들 걱정 생활. 네, 그렇죠. 밥 그런 게 먹기 있기 때문에, 어렵다? 뭐 그런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셔서 저도 뭐 이렇게 막 용감한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고분고분히 인문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음악하고 또 언어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에 가서 러시아어를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네. 그때 러시아 음악이 정말 저에게 들려왔어요. 러시아 민요 특히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와, 이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세상에 있다니. 이건 평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호시탐탐 러시아에 가서 성악을 공부해야지. 그거를 계속 저 혼자 이제 돈도 저축을 해가면서 시간을 노리고 있다가 드디어 시간이 되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대학교 3학년 마치고 러시아에 연수를 갔어요. 근데 연수를 갔는데 그때 언어 연수를 갔거든요. 근데 저랑 알던 첼리스트, 한국에서 만난 첼리스트 러시아 분이 너 뭐 하고 싶냐 그래서 나 모스크바 음악원 가서 좀 테스트 받고 싶다.
그랬더니 저를 데려가가지고 거기 선생님한테 데려가서 유명한 선생님한테 데려가서 딱 테스트를 받았는데 넌 꼭 성악을 해야 된다고 그분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의기양양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4학년 때 마침 또 월간 객석에서 기자를 뽑네요.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제가 성악도 하고 싶었지만 평론가도 하고 싶고 기자도 하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넣었는데 그게 덜컹 돼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유학을 안 가고 네. 이제 4학년 2학기 마침과 동시에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2년 동안 너무나 열심히 막 코피 흘려가면서 정말 열심히 그 마감도 하고 네. 또 다른 기회니까 예. 꿈을 잠깐 포기한 게 아니라 잠깐 미룬 거네요. 그 만약에 그때 월간 객석이 안 됐다면 네, 그러면 또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갔겠죠? 네. 근데 무대를 보는 순간 이거는 정말 이 뜨거운 열기 그리고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러시아로 가게 됐고 너무나 공부하고 싶었던 러시아 음악 또 러시아어를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2년을 하고 가셨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그 2년 동안 기자 생활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그때 알게 된 그 수많은 분들이 저의 다 자산 그 양분이 되어주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클래식 관련된 기자니까 네네네. 클래식에 관련된 분들을 많이 알게 될 수밖에 없는. 뭐 하루에도 엄청 많이 만나고 공연 취재 다니고 뭐 이렇게 뵙고 또 공연 보고 하는 것이 저의 큰 자양분이 되었고 자. 또 러시아 가서 그 학교 다니면서도 그 학교에서 보는 공연은 또 공짜였어요. 그리고 또 볼쇼이극장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좋은 공연들 엄청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의 다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는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부는 3년 동안 3년 모스크바원에서 했습니다. 하시고. 네네. 모스크바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게 보니까 너무 많은 걸 하셔가지고 지금도 많이 하셨는데 또 음악평론가가 이제 되셨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저도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네. 참 반가웠어요. 네네네. 라디오 진행을 또 오랫동안 하셨고 그렇죠. TV에서도 또 진행자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를 좀 하고 계셔서 한마디로 이제 여러 가지를 먹고 살고 계신데 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는 클래식 관련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때요? 청취자 연령대가 보통 어느 정도죠? 연령대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이 라디오를 이 젊은 세대들이 아주 많이 듣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라디오. 이 라디오를 찾아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요. 이 젊은 세대들도 있지만 중장년 세대 그리고 또 노년 세대 또 초로의 세대 이쪽이 뭐 주력 부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방톡이나 이런 데다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분들을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중장년, 초로 이렇게 볼 수 있겠을 것 같아요. 아마 또 그거니 그 장르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차이보다는 네. 그 미디어. 네. 미디어의 그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네네네. 아무래도 네. 자기들이 선호하는 네. 또 그런 걸 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 네. 중장년층들 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해외 보면 공연을 또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네. 약간 부족한 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옛날에는요, 네네. 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그 연세 드신 시니어 세대의 청중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때만 해도 공연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좋은 공연에 젊은 세대가 더 많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세대가 많이 와가지고 공연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 비슷한 나라가 포르투갈이라고 들었습니다. 포르투갈도 젊은 세대가 많이 와서 듣는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뜨겁게 젊은 세대가 와서 열광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니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그 노년 세대가 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젊은 세대한테 밀려요. 뭐에서 밀리느냐? 좋은 공연 있잖아요. 예. 우리 뭐 요즘에 이윤찬, 네네네. 조성진, 선우혜건 이런 공연을 열면 오픈하자마자 이 런. 맞아요. 컴퓨터 방에 가서 막 하다 이거예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막 5분 만에 매진되고 막 이러니까
순식간에 매진되니까 그 어른 세대들이 네.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세요. 젊은 친구들이 그걸 빨리 해갖고 부모님한테 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다니까. 자기들이 가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이제 요즘에 딜레마. 그래서 이런 건 또 현매는 또 따로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네요, 정말. 왜냐하면 그 인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연을 보려고 하는데, 네. 근데 왜냐하면 또 그걸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하다 보면 네, 또 안 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게 약간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반대로 이제 요즘 한국의 또 클래식 공연장을 가보게 되면은 또 젊은 세대들이 많아요. 네. 예. 자, 한국 공연장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어떤 이유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예, 예, 그 젊은 세대가 컴퓨터에 능해서 빨리 네. 티켓을 사는 것도 있지만 네. 팬데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청중들이 옛날에는 외국 사람들만 공연하는 거를 좀 더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외국에서 온 오케스트라가 더 훌륭하다. 외국에서 오는 연주자들 보러 가야지. 이런 게 많았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이 팬덤이 이 우리나라 이제 뭐 외국에서 안 오잖아요. 그때 그럼 우리나라 자생적으로 우리나라 아티스트를 봐야 되는데 젊은 아티스트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많죠. 너무 잘해서 네. 그거에 한 명씩 다 막 팬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돌의 팬덤이 되듯이 나는 클래식의 팬덤이 된다. 그래서 그 아티스트를 따라서 전국을 순회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팬들이 많이 늘어나고 뭐 뮤지컬이나 이런 데 팬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문자 해가지고 뭐 어떻게 구하고 뭐 굉장히 그게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는 그 사실 젊은 세대 팬들이 많았고 제가 기억하기에도 스타니슬라프 부닌이라는 쇼팽 콩쿠르 우승자가 네. 폴란드 피아니스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가 세종문화회관 꼭대기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 여성 팬이었어요. 거의 다. 쫙 부닌이 그 앞에 그 리무진 차 타러 나올 때 여성 팬들이 쫙 몰려가지고 이 꽃다발 주면서 사인 받고 그런 걸 보면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데 이제 남성 팬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다채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대도 다채롭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 가장 앞으로 좀 희망적인 그런 클래식 소모하는 클래식을 소비가 좋은. 소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옛날부터 우리는 좀 그랬다. 옛날부터 그랬다.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때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꼭 클래식이 좋다기보다도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클래식을 좀 내가 본다 그러면은 네. 좀 있어 보였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게 좀 컸어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다가 이제 실제로 뭐 문학 소년, 뭐 문학 청년 이런 분들이 또 클래식 세대로 이어지면서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더 문학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 즐기면서 이렇게 자신의 정서를 함양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감상하면서. 근데 또 반면에 또 그 어르신들, 네. 시니어 분들은 또 공연장에 네. 또 그렇게 많이 또 가시고 네. 하는 부분이 또 적잖아요. 네. 또 그렇게 우리나라는 특히나 약간 또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유는 또 거기 공연장까지 못 가는 네. 걸림돌이 되는 이유가 아까 잠깐 뭐 요런 얘기한 예매 부분? 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또 있어요? 걸림돌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노년 세대가 이제 그 운전을 본인이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또 그 공연장들이 가까이 있는 곳도 있지만 또 조금 멀리 이렇게 전철역으로부터 멀던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통 편의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셔틀버스 같은 게 잘 연결이 돼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뉴욕의 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나 이런 데 보면 다 이런 시설들이 더 잘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그 휠체어나 그리고 딱 자리도 그 앞쪽에 딱딱 놓일 수 있게 옆자리에도 딱 놓일 수 있게끔 해놓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더 보고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의 노년 세대가 오히려 젊은 세대에 좀 밀려서 안 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또 우리나라의 공연보다 옛날 공연들 이제 그 좋은 외국의 공연들을 찾다 보니까 좀 덜 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고요. 옛날보다 좀
적어진 측면이 좀 아쉽긴 하지만 또 이 젊은 세대하고 어우러져서 같이 보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 사실 뭐 이제 우리가 BTS나 네. 이런 젊은 층들 공연은 네. 40대 그 어머니들이 네네네. 10대 딸이랑 같이 가요. 네, 맞아, 맞아.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네. 40대 어머님들도 한 번씩 다 이렇게 쫓아다녀 봤거든. 네네네. 그 딸을 그렇죠.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우리 시니어들은 이런 클래식 쪽 공연을 잘 못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어떻게 좀 이렇게 공연을 즐기고 네. 또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그 좋은 게 뭐냐면요. 예. 그 유럽에서 이제 뭐 일본만 하더라도 공연장에 가면 그 연세 든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세대들이 이제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티켓을 팔더라고요. 오. 예, 그런 게 있고 또 이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나 바이로트 페스티벌에 간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아주 적고 그러니까 연세가 든 이렇게 희끗희끗하신 분들 그분이 줄을 이루고 젊은 세대가 이제 부모님 따라왔다가 막 계속 이러고 막 힘들어하고 뭐 이러고 둘이 막 잡담하고 이러다가 중간 결국은 처음에 이제 그래요. 쉬는 시간에 나가기도 하고 나가서 이제 안 들어오기도 하고 티켓값이 아까운 거죠. 근데 네. 이 유럽의 티켓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아, 그렇죠. 이 페스티벌의 티켓값이.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 유럽의 은퇴한 그런 노년층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여름에 이렇게 한 열흘이나 이렇게 와서 감상을 할 수 있는 거고 젊은 세대, 유럽의 젊은 세대들이 왜 공연장에 잘 안 가나? 일단 그 돈이 없어요. 그 정도의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나는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또 춤추러 가고 또 바빠요. 일하기도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노는 게 더 좋지. 막 이렇게 감상을 하러 가는 친구들은 소수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데 음악을 감상하는 젊은 세대는 좀 소수다. 그리고 그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도 약간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문화 때문에 유럽에서는 아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별로 많이 안 가지만 또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가는 세대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년 세대들이 이 유럽의 노년 세대들처럼 좀 이 노년을 즐기려면 은퇴한 뒤를 즐기려면 이 공연을 많이 가서 정말 그 편안하고 평화롭게 또 하루를 마감하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뭐 재테크도 잘해야 되겠고 뭐 그것뿐 아니라 재테크를 잘하지 않았더라도 값싼 가격에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공연이 아주 적당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이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고르시기만 하면 정말 좋은 공연들을 골라서 아니, 또 말씀하셨는데, 그 예전에는 네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공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네네네. 어떤 공연 딱 이러면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마음 그렇죠. 먹고 그러는데 네. 지금은 공연이 네. 또 많잖아요. 네, 하루에도. 오히려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뭘 선택할까. 네네네네. 왜냐하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냐면 나한테 맞는 공연 이게 또 최고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나한테 맞는 공연 네. 이걸 어떻게 선택할 건가.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이제 네네. 음식 메뉴 고르는 것만큼 힘들어졌어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 뭐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뭐 LG아트센터 이런 데서 열리는 공연들이 이제 좋은 공연이 많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서 열리는 우수한 공연들. 부터 시작하라. 네, 그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지방자치도 잘 되고 그다음에 이 각 구별로 또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들이 다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상당히 좋은 공연들을 다 유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공연들만 따라가서 보신다고 해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공연을 큰 곳에서 열리는 비싼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보실 수가 있고. 아니, 정말 맞는 게 요즘은 문화센터도 있고 맞아, 또 맞아요. 그 구민센터? 네네네. 집에서 가까운 데서도 문화센터, 많이 구민센터. 구민센터도 하고 마을에 관해서도 하고 문화회관. 네네네네. 그런 데서도 하니까 일단은 그 말씀이시네요. 가까운 곳에 하면 네네. 가는 것부터 시작해라. 예. 근데 괜히 갔다가 또 아까 저기 우리 평론가님 흉내내듯이 눈 꼬고 막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진짜 봤어요. 진짜 남녀들이 막 이러고 있고 왜 이렇게 뒤에서 너무 잘츠부르크의
할머니 할아버지 좀 일어나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갔다가 이제 그럴까봐 나는 사전 정보가 좀 확실하게 좀 하고. 네네네. 가야 말씀하신 되는데. 것처럼 가까운 데는 좋은 또 방법이에요. 가까운 데 걸어서 운동하기도 맞아요. 네, 운동 네네. 삼아 갔다가 또 보고 난 다음에 좋으면은 또 가깝게 또 선택을 하기가 쉽고 프로그래밍을 너무 잘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예술전당이나 이쪽 그 뭐 국립국악원 이쪽만 볼 것이 아니라 뭐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또 이 의정부 문화예술회관 그쪽도 좋고요. 뭐 지금 뭐 집 앞에. 지역의 대구에도 대구 콘서트 하우스 또 대구 오페라 하우스 또 굉장히 좋은 곳들이 또 수성 아트피아 이런 네. 곳도 있고요. 부산에도 이제 새로 오페라 하우스 생길 거고. 맞아요. 이제 네. 그동안 부산문화회관. 없었던 이런 그 지자체에서도 요즘 네. 그 문화재단, 네. 공연장 이런 것들을 계속 또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혜택을 전주에도 또 뭐 보면 될 것 소리문화의 같아요. 전당도 있고요. 또 광주에도 아주 좋은 공연장 있어서 정말 잘 찾아만 가면 좋은 네. 공연들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좋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내가 이제 내 용산을 산다 예를 들어서 네. 용산 구민센터에 보니까 작은 뭐 앙상블 뭐 이런 게 있어. 네. 자, 이제 한번 가봐야겠다. 네. 가까우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제 복장을 하고 갈지. 네네. 정말 집 앞이니까 정말 슬리퍼에 네. 반바지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뭐 어떻게 뭐 그런 것도 좀 에티켓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무조건 평론가님처럼 저렇게 네. 멋있게 저기 파바로티처럼 하고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입으면 좋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좀 입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요. 공연장을 갈 때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도 제가 1980년대에 가보니까 다 턱시도에다가 이 나비 넥타이 메고 쭉 성장을 하고 갔어요. 그건 정말 1800년대부터 쭉 이어져 온 전통이거든요. 아니 공연을 보러 가는 사람이 네, 보러 가는 사람들도 바이로이트도 막 그래요. 지금도 가는데 거기에 이제 가끔 막 추리닝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보면요, 요즘에는 이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다 양복 입고 막 이렇게 갔는데 양복 입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자켓에다가 편하게 바지 입고 네. 그 다음에 또 청바지 입고 오는 관광객이 많아요. 뉴욕은 너무나 관광객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편안하게 가셔도 되고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나 체코 같은 나라는 굉장히 이걸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성장을 하는 거를 본인들도 좋아하고 그 같이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짤스브루크에 갈 때도 언제나 좀 이렇게 드레스업을 해서 이렇게 옷을 입는데 그에 비한다면 독일 사람들은 베를린 필하모닉 홀에 가면 성장을 한 사람도 있지만 편하게 이런 그냥. 실용적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그래서 또 굉장히 편안하게 입고 미국에서도 입는 사람과 안 입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공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의 또 이벤트로 좋은 가족의 성장하고 가는 그런 뭐 결혼식과 같은 그런 모임으로 생각한다면 또 거기 가서 이게 성장한 만큼 또 좋은 자세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을 수 있고 아니면 난 그냥 편안하게 보겠다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가셔도 되고 사실 뭐 복장에 규제는 없습니다. 복장에 그러네요. 규제가 없고 뭐 그리고 일하다가 또 뭐 좀 놀다가 오늘 공연 가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갈 때는 뭐 청바지도 입고 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같이 예쁘게 입으면 더 공연도 같이 돋보이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럼 이제는 어디 공연장 가자 이러면 보통 이제 저희 뭐 부모님이나 이모님도 네. 뭐라고 얘기하면 뭐 입고 가냐고 네, 입고 갈 네. 옷이 없어서 못 간다 네. 이런 말씀은 적어도 네, 뭐 이제는 할 필요가 핑계다. 없네 네, 핑계네요. 이제는 핑계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대로 그냥 일하다 가도 되고.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음악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네. 제가 그 러시아에서 유학할 때 예.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네. 이렇게 바켓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비닐봉다리가 옛날엔 굉장히 러시아에서는 중요한 가다가 길거리에서도 뭘 사고 막 이랬기 때문에 비닐봉다리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런 그 시장에 갖고 다니는 이런 걸 갖고 다니다가 공연장에 와요. 공연장에 비닐봉다리를 오늘 가야 되겠다. 예, 비닐봉다리 네. 채로 와가지고 비닐봉다리를 다 맡깁니다. 옷은 무조건 벗어야 돼요, 러시아는. 그래서
서양의 공연장들은 웃옷을 무조건 벗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좀 격식에 안 맞다. 밖에 옷이 약간 밖에 더러울 수 있다. 균도 많이 묻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걸어놓고 안에서 부피도 줄여서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쾌적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추운 나라들일수록 더욱더 이렇게 막 크게 털옷을 막 입잖아요. 네. 뒤에서 보면 막 곰이 그렇죠, 앉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벗어서 놓고 안에서 이제 보는데 다 그냥 그 공연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가 오늘 공연장 갈까 이러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또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인데 옛날에는 넥타이 꼭 메고 갔거든요. 네. 요새는 네네. 넥타이 풀고 갑니다. 어.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네. 옛날에 특히 이제 무직페라인이나 빈의 오페라 극장 같은 데는 다 막 성장하다가 나비 넥타이 매다가 그 다음에 또 넥타이로 바뀌다가 요즘에는 넥타이 안 매는 사람들도 많고 노타이로? 이렇게 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편하게. 그렇군요. 요즘은 보면은 또 좀 전에 얘기했던 지역의 문화재단, 공연장 이런 네. 데가 되게 많아서 네. 또 지역에 있는 뭐 교향악단이라든지 네네. 합창단 이런 네. 것도 공연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궁금한 게 네. 이 정도가 왜냐하면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인지 네. 또 들었을 때 어떤지 이런 예.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한 15년, 10년 요쯤 전만 해도 교향악 축제에 와서 연주를 하면 이 지방 교향악단들이 좀 아쉬운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 우리나라의 오케스트라에 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케스트라든지 잘하는 연주자가 해외에서 이제 공부하고 와가지고요. 어디 자리 났다 그러면 다 시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오디션이 까다롭고 여길 통과해서 연주를 하려면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려면 다 훌륭한 단원들이 쏙쏙 채워주고 있다. 그래서 연주력도 좋아지고 지휘자들도 많이 젊은 지휘자들이 많이 탄생하고 해외에서 배워오고 또 아주 좋은 지휘력을 갖고 있는 지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모두 다 훌륭하게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뮤지션들이 경쟁력이 그만큼 높고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방금 얘기하신 그런 교향악단이나 지역에 뭐 도립악단도 있을 수 네, 있고 네, 그렇죠. 뭐 시립악단이 도립, 시립. 구립, 시립이 네네. 있는데 네. 티오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안 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어렵고요. 그 얘기는 실력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때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저 서울시향에 들어가려면 신처럼 잘해야 된다고. 신처럼 와.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 광주시향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윤찬의 그 우리나라에서의 첫 번째 녹음, 도이치그라모폰 녹음을 광주시향하고 했는데, 네. 그때 베토벤 교향곡 5번 이 황제 이 곡도 녹음하고 윤희상 선생님의 곡도 녹음하고 네. 이럴 정도로 이 그 곡들이 상당히 이 어떤 그 스탠다드에 올라와 있는 아주 수준급의 연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믿고 가셔서 믿고 보셔도 가셔라. 근데 된다. 진짜 그 얘기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나라 서울시에 성동구인가 거기 합창단이 네. 유럽의 스페인인가 어디 무슨 초대를 받았대요. 네. 그럴 정도로 합창단 수준이 그런 경우는- 세계적으로 네. 그런 경우는 많을 정도로 그렇죠. 인정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서로 교류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고 들으면 뭔가 하나가 더 실력이 느는 것 같고 우리가 모르고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알고 이야기를 들으면 네. 내가 나중에 클래식을 볼 때 이거를 또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점을 또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맞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자, 공연 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걸 좀 공부하면 좋을까요? 네, 공연 보기 전에 미리 그 곡을 듣고 가면 네. 더 잘 들립니다. 아, 그래요? 당연하겠죠. 곡을 미리 우리가 뭐 팝송도 아는 곡이 공연장에서 나오면 더 좋아하잖아요. 신나가지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예. 그럼 저 머릿속으로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심지어 그거를 더 자료를 읽고 간다.
그럼 더 지식을 많이 알게 되겠죠? 아하. 그럼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하긴 영화 볼 때도 줄거리는 대충 알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또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건 반대요? 아, 영화는 그거는 아닙니다. 흥미가 떨어지죠. 아니, 영화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저는 영화에 대한 거는 좀 반대고요. 아니, 스포일 말고. 예, 근데 그 줄거리를 알면 좀 재미가 없어지니까 아, 그냥 그래요? 아예 모르는 상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예 모르고 이제 가야겠다? 네. 영화는 그렇고. 영화는 정도만. 오케이. 네. 네. 오페라는 놀랍게도 줄거리를 알고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음악을 알면 알수록 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때마다 2번 보면 더 재밌고 3번 보면 더 재밌고 그 음악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더 끄집어져 나오거든요. 그럴 것 같은 게 네. 같은 곡을 연주해도 네. 어떤 팀들이 연주했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때그때 느낌이 다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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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듣고 가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그 시대적인 배경. 음. 그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작곡가의 또 그 스토리. 네.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작곡가 네. 네. 스토리를 좀 듣고 공부를 좀 하고 갔더니만. 재밌겠다, 그래. 네. 네. 그래서 이제 공연장에 좀 일찍 가서 예. 헐레벌떡 가지 말고 좀 일찍 가셔서 뭐 식사도 하고 간단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공연 팸플렛에 있는 프로그램북에 써 있는 거를 다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감상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네. 제 경험인데, 네. 저는 이 클래식을 잘하는 공연을 많이 다닌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선배랑 가니까 네. 되게 좋은 게 공연을 딱 보고 나서 네. 다른 똑같은 곡을 들었는데, 거기 어떻게 차이가 뭐다, 이런 설명을 해주니까 훌륭한 분이시죠. 완전 와닿더라고요. 또.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같은 곡을 들어도 네. 아마 그 선배님하고 우리 고 박사님이 다른 느낌을 가졌을 그쵸, 그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점점 실력이 늘게 되는 거예요. 클래식은. 그러면서 또 이 공연을 본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그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커뮤니티가 생기게 돼요. 그런 또 같이 보는 재미. 이 공연장에 가는 이유가 집에서 음반을 들을 수 있고, 모든 거 또 뭐 유튜브로도 볼 수 있는데 왜 공연장에 꼭 가야 되냐? 이게 같이 들었을 때 같이 감동하면 더 크게 감동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는 그것도 필요하네요. 공연장 네.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같이 갈 사람? 네, 네. 혼자 가도 친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혼자 있겠네요. 가서? 네네네네. 예. 그래, 혼자 가서 둘이 돼서 오면 되겠네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그 친구를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클래식을 좀 안다고 하면 네. 뭐 어떤 걸 아는 걸 많이 한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네. 들었을 때 이거는 뭐 몇 번 교향곡 몇 번이야. 뭐 네. 이런 건지 아니면 거기 악기가 하나하나 오늘 바이올린은 어떻고 오늘 좀 베이스는 어땠어 뭐 이런 거를 캐치해낼 정도가 돼야 되나요? 네, 우리 박 MC가 말씀하신 두 개가 다 통합니다. 그래요? 네, 두 개가 다 이제 많이 아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어. 네, 그리고 이제 곡에 대해서 이런 배경을 가졌어, 뭐 이런 주제가 뭐 이런 의미야, 뭐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네. 야, 그러면 좀 있어 보이겠다 사람이. 맞잖아요. 아니, 진정으로 음악이나 공연을 감상하시라고 네. 맨날 있어 보이려고 여자친구 만들고 제 그러면 제 바로 인생이 그랬나 봐요. 근데 있어 보이시려고. 네.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뭐 미술관에 가더라도 미술을 잘 설명해 좀 이러고 또 야구장에 가도 야구에 대해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 막 재밌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분야의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책도 읽어보고 미리 또 검색도 해보고 이러고 가면 진짜 마음이 탄탄한 게 내가 쫄을 일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공연을 딱 봤는데 보러 가는데 이 공연이 이제 예를 들면 뭐 몇 시간짜리잖아요. 근데 네네. 이 중에서 요 파트, 예. 요 파트 네. 이거는 놓치지 마라. 이거는 이 공연의 그렇죠. 핵심이다. 네네네네. 라고 미리 얘기해주면 그렇죠. 또 보고 들을 때까지 막 또 긴장하고 또 즐거움고 설레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게 되고. 맞습니다. 또 그런 팁은 정말 누가 줬으면 좋겠어요. 미리. 네. 정말. 제가 가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평론가님이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장 에티켓 얘기해 주셨고. 네네네. 자, 그러면 공연을 볼 때 에티켓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공연을 볼 때 아까 말씀하신 이거 비비 이거 하지 말고. 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의외로. 앞에서 신나가지고 막 지휘를 하는 거예요.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휘하고 뭐 이러고 막. 이러고, 본인이 취해서? 네, 본인이 막 음악에 심취해가지고 막 네. 지휘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막 뒤에서 엄청 힘들어요.
들을 맞아요, 때 맞아요. 감상이 엄청 방해돼요. 근데 그 사람 자체 한 사람으로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음악에 빠져들었다는 얘긴데. 근데 그거 약간 오버페이스거든요. 그 좀 본인이 오버하는 거고. 집에서 하실 때 그러면 안 그렇게 됩니다. 하셔야 되는 예,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예. 그러면 완전 그 옆에 주위에 다 폭탄 떨어진 겁니다. 남들 옆에서 막 보고 그건 안 있는데, 됩니다. 예. 야, 이거 8분의 6박자다? 자, 해봐야지.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까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안다박수. 안다- 차이콥스키 비차이 굉장히 느리게 네. 뚜뚜뚜뚜뚜 끝나가지고 나중에 지휘자가 이렇게 있다가 띵띵 하고 다 끝나거든요. 그 다음 근데 끝나자마자 산통 다 깨는 거죠. 이게 그 박수가 천천히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촥 내린 다음에 이렇게 치면서 점점 커져도 커져야 괜찮거든요. 되는데, 예. 근데 이거 뭐 끝났다. 난 이거 끝난 거 알아. 브라보! 아니, 근데 정말로 끝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요, 그 사람.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맞아. 예. 헷갈릴 때가 있어. 어떤 때는 얼마 전에 합창한 교향곡 보러 갔거든요. 대구에서 했는데 그걸 딱 끝냈어요. 그러니까 끝낸 줄 안 거예요, 사람들이. 했는데 와 의뢰가지고 박수 치는데 근데 따딴 다시 음악이 나와.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반대로 또 끝났는데 더 나올 줄 알고 기다리다 박수를 안 치고 있어. 그건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거 약간 괜찮아요? 또 겸연쩍게 하면서 지휘자가 끝났다고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현대음악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 옛날에는요. 옛날 그 바로크 시대나 이런 때는 아무 때나 막 박수 쳤어요. 자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와 잘한다. 그래서 뭐 지화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좋다 이런 것처럼 중간에 막 박수 오오오오 하면 막 박수 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막 술도 마시고 먹기도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이제 공연장이 운영됐는데 공연장이 점점 커지고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의복도 갖춰 입고 이렇게 뭐가 질서정연하게 된 거예요. 공연장이. 그러면서 점점 박수를 안 치는 문화. 이게 이제 중간 박수를 싫어하는 거죠. 옛날에는 베토벤이 1악장을 연주 뭐 따다다다다다 그 1악장이 끝나면 막 박수 쳤어요, 사람들이. 2악장 끝나도 박수 치고 3악장 끝나도 박수 치고 한 번 아예 3악장을 더 앙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4악장 끝나고 또 박수 치고 또 그래서 1, 2, 3, 4악장 다 박수 쳤는데 요새는 될 수 있으면 안 치는 분위기로. 왜냐하면 그렇게 이 청중이 흘러왔어요, 문화가. 그래서 치면 방해가 되는 걸로. 예. 그래서 몰입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1악장부터 3악장까지 또 1악장 때부터 협주곡이면 3악장 또 1악장부터 4악장까지 쭉 다 듣고 치는 것이 요즘에 가장 중요한 청중의 에티켓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잘 모르겠다. 저도 옛날에 실수한 적 있거든요. 지켜보자. 저도 옛날에 1악장 끝나고 프로코피에프 첼로 소나타 너무 좋아가지고 브라보 하고 맨 앞자리에 쳤는데 네. 사람들이 따라 친 거예요. 네. 오, 근데 보니까 싸해요. 싸해요. 와, 얼굴 시뻘개져요. 왜 그런 거죠? 제가 박수를 1악장 끝나고 잘못 쳤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조영창 선생님 연주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근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샤이 민족이에요. 약간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브라보도 잘 못해요. 네. 그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평론가님은. 아니, 브라보를 못한다니까요, 창피해가지고. 해외 문화에서 대단해요. 왔는데. 네. 나만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러면. 네. 근데 또 우리 판소리 할 때는 또 좋다 이런 거 잘 하시잖아요. 근데 또 맞아요. 하는 분이 하시지만. 그게 하는 분만 해요. 네. 그리고 근데 브라보는 이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실 줄 알아요. 우리 국민들은 교육을 많이 뭔가 이게 조용히 하고 예의 갖추는 걸 미덕으로 알아. 그리고 평론가님, 네. 그 지휘자 네.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장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 저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응? 네. 장수한다고요? 네. 예, 실제로 지휘자들이 가장 그 음악 직종 중에 장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악보 자체가 네. 남들 다른 파트는 다 단선율만 가지고 있거든요. 네. 바이올린 단선율, 하프, 뭐 첼로. 그런데 이분은 그 모든 악기 걸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총보라고 하는데 그걸 다 갖고 그걸 다 사인을 줘야 돼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절대로 이 치매에 안 걸립니다. 지휘자가 치매 걸렸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피아니스트도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발 움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피아니스트도 치매 안 걸려요.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네. 치매 안 걸리려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특히 피아노, 지휘 이런 거에 신경 쓰면 하여튼 음악 활동은 치매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도 어떻게 주의를 좀 해보시죠. 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휘자의
우리가 공감이 전혀 없어서 안 되겠네. 그럼 안 돼요. 기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지휘자가 딱 섰잖아요. 그럼 앞에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네. 오케스트라 다운들한테 쫙 다 기를 받는 거죠. 어. 쫙 명령하면서 네. 기를 딱 받고 뒤에서는 청중들의 기를 쫙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엄청나게 운동이 되잖아요. 어. 그렇죠? 딱 하면서 탁탁탁 하면서 지휘를 하니까 엄청난 운동이 되죠. 네. 전신 운동이 되죠. 땀 엄청 흘리죠. 늙을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 지휘자들이 가장 오래까지 살고 최근에 또 돌아가신 분 중에 뭐 97세 이때 돌아가신 분도 있고 피아니스트도 99세에 돌아가신 이 그럼 지휘자 이런 분들은 몇 세 은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정년이 없어요. 아, 정년이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이 데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예, 오. 건강이 좋다. 허락하는. 베르나트 하이팅크도 뭐 92세 3세까지 했고요. 헤르베트 블롬슈테트 지금도 현역으로 뭐 98세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고 정말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아니 요즘 저 개그맨 김현철 씨가 또 뭐 재밌는 지휘 요즘 그죠? 그거 뭐 아주 인기던데요. 유쾌한 클래식, 오, 예, 유쾌한 유쾌하게. 지휘, 오케스트라. 김현철 씨도 또 뭐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장수의 이제 길로 또 들어가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부 마지막으로 네. 올해 네. 우리 시니어층들이 좀 가면은 좋을 것 같은 아. 클래식 공연 네네. 추천 좀 해주시죠. 저는 좀 페스티벌에 많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페스티벌. 좀 여유만 되신다면 대관령 평창국제음악제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게 여름이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운데 평창에 가면 밤에 서늘하더라고요. 여름에도 아주 서늘하게 지낼 수 있고 그렇죠. 공연도 쫙 보면서 머리를 식힐 수 있고 그래서 은퇴한 세대들이 그렇게 평창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창에 어떤 뭐 그런 한 주말도 괜찮고 뭐 주중도 괜찮고 이렇게 잠시라도 가서 피서를 좀 가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아까 우리나라 청중 굉장히 샤이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습니다. 우리가요? 네. 바뀌었구나. 엄청나게 뜨거워요. 한 청중. 우리가 대한민국 붉은 붉은 악마. 응원. 네네. 응원 박수. 응원 때 아마 이게 바뀌지 않나 싶은데 그때 기점으로 이렇게 뜨거운 청중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이 오늘 시니어가 보면 좋을 만한 공연으로 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연을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 네. 다음 회 때는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 거예요? 다음에는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클래식 베스트 7 제가 한번 골라봤거든요. 좋습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요. 좋죠. 다행이다. 다음 시간을 정말 네. 놓치면 안 되겠어요. 무조건. 네, 그렇죠. 오늘 이렇게 클래식 음악 얘기를 이렇게 품격 있게, 재미있게 하게 됐네요. 저희는 오늘 시간 관계로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 채널 꼭 고정해 주십시오. 귀중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문화야 놀자.